엑슨모빌 하면 아마 대부분 한물간 공룡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공룡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한 석유 회사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DNA를 장착한 엑슨모빌의 구조를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강한 회사가 되었다. 아니, CEO가 직접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변화와 새롭게 찾은 힘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거인의 재탄생입니다. 엑슨모빌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 DNA를 갖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거대 석유 기업이라는 고정관념은 잠시만 잊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탈바꿈한 이 산업 거인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엑슨모빌의 새로운 산업 DNA는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엑슨모빌의 새로운 DNA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그냥 기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분자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데 성장성이 가미된 가치주라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물론 그 바탕에는 기술과 규모라는 아주 막강한 경쟁 우위가 버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DNA, 과연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그의 깐깐한 렌즈로 엑슨모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핏식 분석의 핵심 기동, 바로 이 세 가지죠. 아무나 넘볼 수 없는 해자,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 그리고 주주들에게 쏟아지는 현금. 과연 엑슨모빌은 이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600억 달러짜리 파이오니어 인수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미국 석유 산업의 심장부인 이 퍼미안 분지에 말 그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요새, 즉 해자를 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엑슨모빌은 퍼미안 분지에서 그냥 1등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1위 생산자가 된 거죠.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댔죠. 43,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43년입니다. 무려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뜻이에요. 아니, 유가 변동이 그렇게 심한 에너지 섹터에서 이런 꾸준함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숫자야말로 주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경영원칙의 증거입니다. 1172억 달러. 이게 2025년 딱 한 해 동안 주주들에게 돌려줄 현금 규모입니다. 와, 이건 뭐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이잖아요. 엑슨모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금 기계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배럴당 40달러 미만. 이게 엑슨모빌의 손익분기점 유가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유가가 폭락해도 끄떡없는 수익성의 요새를 쌓았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위기에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워런 버핏이 특히나 좋아할 만한 부분일 겁니다. 그냥 유가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요. 2019년 이후에 무려 151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경영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는 엑슨모빌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렌즈를 망원경으로 바꿔서 이 거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이죠. 워런 버핏의 관점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 그리고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보는 레이 달리오의 시각을 더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엑슨모빌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이 신중한 속도, 이걸 버핏의 눈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자본관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터나 달리오의 시각에서는 변화에 뒤처지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의 그 유명한 5가지 경쟁 요인 모델로 보면 엑슨모빌의 움직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파이오니어 인수를 통해서는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버렸고, 모빌 리튬 사업을 통해서는 전기차라는 대체재의 위협을 오히려 공급자가 되어서 기회로 바꿔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버핏의 가치 평가, 포터의 전략 분석, 그리고 달리오의 거시적 관점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엑슨모빌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와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건 유가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리스크죠. 그리고 바로 이 속도 문제가 현명한 선택이냐,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냐, 이걸 두고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분석들 딱 3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이 엑슨모빌을 지켜볼 때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퍼미안 유전에서 약속했던 생산량 목표를 진짜로 달성하는지. 둘째, 리튬 같은 신사업에서 구호가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셋째, 주주들에게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현금을 계속해서 돌려주는지. 이 3가지가 앞으로 엑슨모빌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엑슨모빌은 과연 자신의 마지막 시대를 화려하게 지배하는 공룡일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몸집과 힘으로 새로운 시대의 판을 짜는 건축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